안녕, 경제 명탐정이야. 지난 영상에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넷플릭스가 워너 인수를 포기하면 주가가 오히려 폭등한다고 했거든. 시나리오 B, 확률 35%, 해약금 4조 원 수령에 부채 공포 해소, 단기 반등이 가장 빠른 시나리오라고 했어. 근데 그게 진짜 그대로 현실이 됐다는 거 알고 있어? 어제 2월 26일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워너 인수를 포기했어.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10% 폭등했거든? 84달러에서 92달러를 넘겼어. 한국 돈으로 주당 10,000원 넘게 뛴 거야, 하루 만에. 근데 문제는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뉴스를 넷플릭스가 인수전에서 졌다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야. 투자자인 우리가 봐야 할 본질은 정반대야. 넷플릭스는 진 게 아니라 가장 똑똑한 선택을 한 거거든.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진짜 기회를 또 놓쳐. 오늘은 넷플릭스가 왜 포기했는지, 내가 정리해준 시나리오가 어떻게 적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넷플릭스 주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까지 전부 정리해줄 테니까. 자, 들어간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시청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경제의 진실을 파헤치는 경제 명탐정이야. 지난 영상에서 넷플릭스 시나리오 분석을 봤던 님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진짜 소름 돋을 거야. 사실 넷플릭스 주가 보고 소름 돋았지? 안 봤던 님들도 괜찮아. 오늘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 정리해 줄 테니까. 자, 그럼 2월 26일에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먼저 배경부터 짚고 가야 해. 지난 영상에서 다뤘듯이 파라마운트가 주당 31달러로 10번째 제안을 제출했고 워너 이사회가 이걸 우월한 제안이라고 판정했거든. 넷플릭스한테는 4일 안에 이 가격을 매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 시장은 긴장 상태였지. 넷플릭스가 쫓아갈까? 빠질까? 그리고 2월 26일 낮, 사란도스가 워싱턴 백악관에 나타났어. 법무장관 팸 본디, 반독정 당국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까지 만났거든. 시장에서는 사란도스가 직접 백악관까지 갔으니까 딜을 살리려는 거 아니야? 라는 해석이 나왔어. 근데 같은 날 저녁 폭탄이 터져. 넷플릭스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야. 사란도스와 공동 CEO 그렉 피터스 이름으로 나온 이 성명의 핵심 문장이 있어. 이 거래는 적정 가격에서의 좋은 기회였지 어떤 가격에서든 반드시 해야 하는 거래는 아니었다. 쉽게 말하면 좋은 물건이긴 했는데 이 가격까지 쫓아갈 만큼은 아니야. 우리는 원래 이런 데서 냉정하게 빠지는 회사야 라는 거야. 그 순간 시장에서 뭐가 벌어졌을까? 넷플릭스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10% 폭등한 거야. 종가 84.59달러에서 92달러를 넘겼어. 반면에 워너 주가는 2% 하락했고 파라마운트 주가는 5% 올랐어. 시장이 보낸 시그널은 명확했어. 넷플릭스야, 잘 빠졌다.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이야. 지난 영상을 봤던 님들은 지금 소름이 돋고 있을 거야. 내가 지난 영상에서 시나리오를 3개로 나눴거든. A는 넷플릭스가 인수에 성공하는 경우 확률 40%, B는 파라마운트에 뺏기면서 넷플릭스가 빠지는 경우 확률 35%, C는 규제 불발로 딜 자체가 터지는 경우 확률 25%. 그리고 시나리오 B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해약금 4조 원 수령에 부채 공포 해소, 단기 반등이 가장 빠른 시나리오라고 했어. 웨드부시 목표가 115달러까지 언급했었지. 어제 벌어진 일을 보자. 넷플릭스가 매칭을 거부하고 빠졌어. 해약금 28억 달러, 약 4조 원을 받게 됐어. 85조 원 부채 부담이 한순간에 사라졌어. 주가가 시간 외에서 10% 폭등했어. 시나리오 B가 글자 그대로 현실이 된 거야. 심지어 내가 지난 영상에서 사란도스의 발언을 분석하면서 비싼 값 치르는 걸 남한테 넘기고 빠지는 것에도 익숙하다는 건 두 가지로 익힌다. 매칭할 수도 있고 과감하게 빠질 수도 있다고 했거든. 어제 사란도스가 뭐라고 했어? 적정 가격에서의 좋은 기회였지 어떤 가격에서든 반드시 해야 하는 거래는 아니었다. 과감하게 빠진 거야. 이미 사란도스가 힌트를 주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과거 사례로 2017년 화이자가 엘러간 인수를 포기했을 때 주가가 바로 반등했다는 걸 소개했었잖아.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이 나왔어. 무리한 인수 부담이 사라지니까
본업 가치가 시장에서 재평가되기 시작한 거야.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물론 이게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야. 구조를 읽으면 보이는 거야.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구조를 본 사람들은 어제 폭등장에서 웃고 있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환호했느냐야. 시장이 넷플릭스 인수 포기에 10% 폭등으로 답한 이유. 이건 단순히 부채 없어져서 좋다 수준이 아니야. 구조적으로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거거든. 첫 번째 구조적 포인트, 85조 원 부채 공포의 완전한 소멸이야. 지난 3개월 동안 넷플릭스 주가를 42%나 끌어내린 주범이 뭐였어? 워너 인수하면 떠안게 되는 70조에서 85조 원의 부채였잖아. 그게 어제 한 방에 증발한 거야. 넷플릭스의 재무제표가 다시 깨끗해졌어. 시장이 가장 사랑했던 고수익, 저부채 구조로 원상복귀한 거지. 거기에 해약금 28억 달러, 약 4조 원까지 들어와. 빚질 뻔했는데 오히려 공짜 돈을 받은 셈이야. 이게 시장이 환호한 첫 번째 이유야. 두 번째 구조적 포인트,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재개야. 이게 어제 성명서에서 사람들이 놓친 핵심 문장이거든. 사란도스가 올해 약 200억 달러를 콘텐츠에 투자하고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고 직접 말했어. 자사주 매입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는 거야.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남아있는 주식 한 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부채 때문에 묶여있던 현금이 풀리면서 주주한테 직접 돈을 돌려주겠다는 시그널이야. 이건 주가의 직접적인 상승 촉매가 돼. 세 번째 구조적 포인트, 경쟁자 파라마운트가 알아서 무거워진다는 거야. 파라마운트가 워너 전체를 주당 31달러, 1110억 달러에 사게 됐거든. 한국 돈으로 약 155조 원이야. 여기에 규제 실패 시 70억 달러 해약금, 넷플릭스한테 줄 28억 달러 해약금까지 약속했어. 쉽게 말하면 파라마운트가 몸무게 155kg짜리 짐을 등에 지고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야. 넷플릭스는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뛰는데 경쟁자는 짐을 2배로 늘린 셈이지. 이 풍선 효과가 장기적으로 넷플릭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졌으니까 시장이 10% 폭등으로 답한 거야. 단순한 안도 랠리가 아니라 구조적 재평가가 시작된 거지.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가보자. 워너 없는 넷플릭스, 앞으로 뭘 하느냐야. 어제 성명서를 자세히 뜯어보면 사란도스가 이미 로드맵을 깔아놨거든. 핵심 문장 3개를 뽑아볼게. 첫째, 넷플릭스의 비즈니스는 건강하고 강하며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둘째, 올해 약 200억 달러를 양질의 영화와 시리즈에 투자하겠다. 셋째,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 이 세 문장을 번역하면 이래. 워너 없어도 우리 본업이 괴물급이야. 그 돈 워너한테 쓸 바에 컨텐츠랑 주주한테 쓰겠다. 실제 숫자를 보자. 2025년 4분기 매출 전년 대비 18% 성장. 구독자 3억 2,500만 명. 광고 사업 폭발 성장 중. 여기에 200억 달러, 한국 돈 약 28조 원을 콘텐츠에 쏟아붓겠다는 거야.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한국 영화 산업 전체 연간 매출의 10배가 넘는 수준이거든. NFL 라이브 중계, 권투, 글로벌 오리지널까지 계속 확장하겠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워너의 HBO랑 해리포터를 놓쳤으니까 넷플릭스 콘텐츠 경쟁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거든. 근데 생각해봐. 넷플릭스가 워너 없이도 오징어 게임, 수요일, 글래스 어니언 같은 글로벌 히트작을 만들어 왔잖아. 워너를 인수하는 건 좋은 기회였지만 못한다고 망하는 구조가 아니었던 거야. 오히려 85조 원 부채를 안고 2, 3년 횡보할 뻔했던 주가가 지금 바로 본업 가치로 재평가받기 시작한 거지. 잃은 건 HBO고 얻은 건 자유야. 자, 그럼 밈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질문들 빠르게 간다. 첫 번째, 해약금 28억 달러 진짜 받냐? 정답은 받아. 근데 정확히 말하면 워너가 넷플릭스한테 내야 하는 28억 달러를 파라마운트가 대신 내겠다고 약속한 거야.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누가 내든 4조 원이 들어오는 건 똑같아. 계약서에 박혀있는 금액이니까 못 받을 걱정은 안 해도 돼. 두 번째, 자사주 매입 규모는 얼마나 되냐? 넷플릭스가 2024년에만 62억 달러,
한국 돈 약 8조 7천억 원어치 자사주를 사들였어. 2023년에도 60억 달러를 썼고, 그리고 2024년 12월에 이사회가 추가로 150억 달러 바이백을 승인했거든. 워너 인수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잠시 멈춰 있었는데 어제 성명서에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고 직접 말한 거야.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이 90억 달러, 한국 돈 약 12조 6천억 원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부채 부담까지 사라졌으니까 바이백 규모가 이전보다 더 커질 수 있어. 세 번째, 파라마운트가 워너 인수에 성공하면 넷플릭스한테 악재 아니냐? 반은 맞고 반은 틀려. 파라마운트가 HBO, DC, 해리포터를 가져가니까 콘텐츠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 맞아. 근데 파라마운트가 이 인수를 위해 155조 원 규모의 빚을 지게 돼. 부채 이자만 갚느라 콘텐츠 투자에 쓸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 넷플릭스는 부채 제로에 연간 28조 원 콘텐츠 투자. 마라톤으로 치면 넷플릭스는 가볍게 뛰는데 파라마운트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거야. 네 번째, 지금 넷플릭스 사도 되냐? 팩트만 보자. 시간을 기준 92달러, 월가 평균 목표가 119달러. 아직 30% 가까이 차이가 있어. 부채 리스크가 사라졌으니까 이 목표가가 오히려 상향될 가능성도 있어. 다만 시간의 거래에서 이미 10%가 올랐으니까 정규장 개장 후 변동성이 클 수 있어. 추격 매수보다는 안정된 후에 분할로 접근하는 게 현명해. 다섯 번째, 목표가 전망은 어떻게 바뀌냐? 기존 월가 목표가 119달러는 워너 인수 불확실성이 반영된 수치였거든. 그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니까 목표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웨드부시 115달러도 딜 무산 시나리오 기반이었는데 실제로 자사주 매입까지 더해지면 더 높은 숫자가 나올 수 있어. 자, 이제 정리할 시간이야. 어제 넷플릭스의 워너 인수 포기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 지난 영상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해.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거야. 지난 3개월 동안 넷플릭스 주가를 짓누르고 있던 건 이 딜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물음표였거든. 그 물음표가 어제 마침표로 바뀐 거야. 부채 리스크 제거, 해약금 4조 원 수령, 자사주 매입 재개, 콘텐츠 투자 28조 원 확정. 이제 시장은 넷플릭스를 인수 전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본업의 실력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어. 그럼 투자자별로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미 보유 중인 사람. 지난 영상에서 공포에 던지지 말고 구조를 이해하고 버텨라 라고 했었지. 버틴 사람들은 어제 하루 만에 10% 보상을 받은 거야. 지금부터는 본업 성장과 자사주 매입이라는 두 개의 엔진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구간이야. 월가 목표가 119달러 대비 아직 갭이 있고 부채 리스크가 사라졌으니까 목표가 상향 가능성도 열려 있어.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사람. 시간외에서 이미 10%가 올랐으니까 정규장 개장 후 초반에는 변동성이 클 수 있어. 이런 급등 다음 날에는 보통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눌림이 올 수 있거든. 흥분해서 한 번에 몰빵하기보다는 이렇게 접근해봐. 첫째, 정규장 개장 직후 30분은 관망해. 시간의 갭업 이후 방향이 잡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둘째, 매수 금액을 3등분해서 나눠 들어가는 게 좋아. 예를 들어 300만 원 투자할 거면 100만 원씩 며칠 간격으로 분할 매수하는 거지. 셋째, 단기 눌림이 와도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지가 확인되면 그때가 두 번째, 세 번째 진입 타이밍이야. 핵심은 넷플릭스가 인수전 이전에 깨끗한 재무 구조로 돌아왔다는 거야. 서두르지 않아도 기회는 충분해. 다만 리스크도 분명히 짚어둘게. 파라마운트가 워너를 합치고 콘텐츠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광고 시장 위축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빅테크 규제 기조가 넷플릭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이건 머릿속에 항상 넣어두고 있어야 해. 결국 어제 벌어진 일의 본질은 이거야. 넷플릭스는 120조 원짜리 거래에서 빠지면서 오히려 더 강해졌어. 부채 없는 깨끗한 몸에 연간 28조 원, 콘텐츠 투자, 자사주 매입이라는 주주 환원까지. 워너를 잃은 게 아니라 자유를 얻은 거야. 투자는 뭘 사느냐보다 뭘 안 사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 어제 넷플릭스가 바로 그걸 보여줬어.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이나 궁금한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내가 또 밤새서 이런 도움되는 리포트 뒤지고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둬. 우리 함께 경제적 자유까지 가보자고.